안녕하세요. YTT입니다. 자, 오늘은 해양 쓰레기,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저감시키는 기술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만든 기술 보고서고요. 현재 이 지구의 이 해양 쓰레기가 이 쓰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요. 인간의 이제 인체에까지 이런 미세 플라스틱 체내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금 현재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게 바로 이 플라스틱이란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해양 플라스틱의 이 쓰레기를 갖다가 저감시키지 않으면은 굉장히 큰 앞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또 우리 건강에도 큰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현재 어떻게 이 쓰레기를 저감시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내용이 좀 많은데 우리는 핵심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일단 이 해양 쓰레기가요, 이 해양의 생물의 다양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양 쓰레기가 결국 생태계에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해양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동물에게 얽혀가지고 이 동물들이 날지 못하고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다음 섭식, 이제 이 해양 쓰레기들을 갖다가 먹이인 줄 알고 착각하고 이 동물들이 이렇게 이걸 먹는다는 거죠. 결국 이 새의 이 뱃속을 열어봤더니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래종의 이동과 확산,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 해양 쓰레기를 타고 이런 외래종들이 이제 확산이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이런 해양 쓰레기가 결국 이 서식지를 훼손시켜 가지고 생물의 다양성을 갖다 훼손하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결국 발생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육산과 해상기인,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발생 원인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하천을 통해서 유입한다거나 또는 해안 활동을 통해서 이제 육지에서 이런 이제 바다로 유입되는 거죠. 그래서 뭐 육상에서 사람들이 이 쓰레기를 투기한다거나 방치한다거나 또 집중호우가 내릴 때 하천과 하구를 통해서 유입하는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양 관광지 또 상업지역에서 이런 쓰레기들을 갖다 불법으로 투기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상기는 이제 선박 내에서 이제 음식물이나 뭐 종이 이런 것들을 그냥 마구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선박의 운항 과정에서도 이 플라스틱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업 활동을 하면서 이런 그물, 어구, 로프 이런 것들을 바다에 버린다거나 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손실을 해서 바다 쪽으로 이제 잃어버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해양 생물을 수확한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폐기된 이런 폐각들을 그대로 방치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해양 쓰레기의 주된 원인이고요. 그 중에서 이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해양을 오염시키는 주요 요인은 바로 이 플라스틱이 가장 크고, 이제는 그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우리 인간에게도 어떤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국내만 해도요, 연간 발생한 양이 약 6.7만 톤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플라스틱이라는 게 이 해양 쓰레기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 플라스틱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이렇게 보면요, 주로 이제 페트병과 같은 경질의 어떤 플라스틱 이외에 합성 섬유, 코팅제, 접착제, 합성 고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들이요, 발생 위치에 따라서 해변이나 해안, 부유,
뭐 해저 이런 데에 다 이제 쌓여가지고 이제 쓰레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플라스틱을 크기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 메가 단위, 1m 이상 되는 거는 가장 큰 단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cm부터 1m 사이, 이게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5mm부터 2.5cm, 이게 이제 메소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밑에 이하가 이제 마이크로 단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를 나노 단위까지 내려가면은 이 나노 단위로 플라스틱이 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주요한 이런 플라스틱들이 이제 주요 플라스틱이 이제 이런 실제 산업을 위해서 생산된 이런 플라스틱 용기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플라스틱 화장품 이런 것들 들어가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플라스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산물로 나오는 플라스틱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주요 플라스틱이 이렇게 분해돼가지고 분해가 잘 되지 않고 이렇게 깨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파편화된 상태인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두 번째 부산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두 개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종류로 이런 플라스틱이 PP, PS, PVC 같은 플라스틱의 종류들이 이제 다양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해양 쓰레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 해양 쓰레기들을 갖다가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크게 이런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해양 유입을 분포를 탐지를 해야겠죠. 예, 먼저 이거를 제거를 하려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양 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또 차단하는 거, 이게 또 이제 중요한 기술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양 쓰레기를 이미 바다로 흘러간 것들은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태에 어떤 위해를 주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해양 플라스틱을 먼저 해양으로 유입되거나 분포 탐지하는 거, 이제 이런 기술들은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유입되는 거, 이 현존의 양을 갖다가 파악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직간접적으로 탐지하는 기술들이 있겠고요. 그다음 플라스틱 쓰레기 양을 추산하는 이런 기술이 있는데, 주로 이런 플라스틱을 탐지하는 거는 이제 무인 항공기를 이용해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광학 영상, 다중 분광, 초분광 영상, 이런 게 영상을 통해서 이 쓰레기의 형태, 색, 재질, 그 다음에 분광되거나 반사되는 이런 특성들을 갖다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성 레이더 영상을 통해서도 이런 해양 쓰레기를 관측을 할 수가 있고요. 웹캠을 이용해서도 해양 쓰레기가 이제 해안에 유입되는 것을 갖다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탐지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이 탐지된 해양 쓰레기들을 이렇게 탐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다에 이렇게 막 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또는 어떤 카메라 탐지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이런 해양 쓰레기를 분류한다거나 분석한다거나 크기를 갖다가 가늠해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스펙트럼 또는 이제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탐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플라스틱 쓰레기 유입을 이동하고 추적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양으로 이제 유입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추정한다던가, 그 다음에 해양 쓰레기 플라스틱 양을 또 추정한다거나, 쓰레기 이동을 추정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이동 추적이 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차단하는 그런 기술들은 결국 이 해양으로 이 플라스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요거해서 또 이제 제거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있겠고,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천 하구에 이런 것들을 수거하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네덜란드사의 이러한 그레이트 버블 베리어라고 하는 이런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 쓰레기가 강해서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이렇게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강바닥에 이렇게 강바닥에 이 공기방울을 뿜어내는 파이프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공기방울이 이렇게 위로 계속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쓰레기들이 오다가 이 공기방울 때문에 이 벽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이렇게 다시 순환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순환해서 물이 흘러가는 어떤 부분에 이렇게 가장자리에 이 쓰레기를 갖다가 강변 쪽으로 결국 이동을 하도록 유도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쓰레기를 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설치 모습, 작동 원리는 이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사에 또 이 그린 오션 클린업이라고 하는 이런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 무인 바지선을 이용해 가지고요, 이 쓰레기를 직접 바다에서 또는 하천, 강에서 이렇게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이런 장벽들, 밑에 이 펜스라는 걸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이 펜스를 쳐가지고 첫 번째로 펜스를 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쓰레기를 끌어올리는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온 쓰레기를 이제 쓰레기통으로 이동시켜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셔틀, 그리고 이 쓰레기를 담는 수거통,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가지고 이런 쓰레기를 이제 수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영상을 보시면 진짜 이렇게 배가 생겼고요. 쓰레기를 이렇게 이제 이 배가 쓰레기를 끌어올리고 있죠. 그래서 쓰레기들이 배 앞쪽에서 이렇게 걸러져 가지고 실제로 플라스틱을 이렇게 수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크기도 다양하죠. 다양한 크기의 이러한 플라스틱들을 이렇게 수집하는 이런 바지선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레기들을 수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집된 쓰레기들이 여기 수거함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수거함에 들어가면 다시 강변으로 가져와서 이것들을 최종적으로 수거를 해서 이제 버리는 이런 형태의 이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보면은 네덜란드가 굉장히 환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 플라스틱을 이제 수거하고 또 처리하는 기술들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발생 장소, 이런 장소를 고려해 가지고 수거를 한다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기 위한 전처리,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요. 부유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하는 기술이 있고요. 이 방식은 결국 이 해류의 흐름과 부유식 커튼을 이용해 가지고요, 수동이나 능동적으로 포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델타C라는 이런 시제품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물이 흘러가는 한 곳에 이렇게 모이거나 흘러가는 쓰레기들이 잘 모이는 곳이 이제 지점에다가 이런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치를 해서 쓰레기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도록 해서 들어오는 쓰레기들이 이렇게 이제 쓰레기 보관함에 이렇게 쓰레기들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집을 해가지고 수거를 하는 기술이 있겠고요. 이 해변에 이제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기술은 모래로부터 이 중소형의 이 플라스틱을 선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진동을 통한 어떤 체거름 방식으로 한다거나 진공 흡입 방식이라는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가지고요, 모래 속에 있는 이런 플라스틱들을 선별해가지고 수거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닷속 해저에 이제 이 무거운 플라스틱은 해저에 침척돼 가지고요, 바다에 깔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이런 것들을 탐지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또 탐지해 가지고 수거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겠고, 이제 이 해양 플라스틱을 수거한 것들을 전처리를 해서 이물질은 절단하고 파쇄한다거나 열을 가해 가지고 이것들을 갖다가 인곳이라는 게 이렇게 녹여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의 고형물로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면은 이거를 다시 이제 재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기술들이 있고요.
이제 위해성을 평가하는 거. 위해성을 평가하는 이유는 생물의 피해 유형 및 피해 생물종이 굉장히 다릅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가지고 생태계 영향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동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어떤 플라스틱이 생물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태계 영향에 대한 평가. 그래서 뭐 대양 해양생물, 소형 해양생물 대상으로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어떤 플라스틱들을 주로 많이 먹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연구를 통해서 이 생물이 주는 영향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영향도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만들 때 생물들이 이런 것들을 먹지 않도록 뭐 색깔을 갖다가 뭐 다른 형태로 바꾼다거나 어떤 플라스틱을 갖다가 어떤 특별한 어떤 기술로 좀 생물들이 먹지 않도록 그런 플라스틱을 만든다거나 그런 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위해성 평가.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 크기에 따라 가지고요. 위해성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중대형 크기의 해양 플라스틱 이런 플라스틱이 다양한 생물이 노출되는 환경에 따라서 어떤 밀도나 개체군 이런 것들의 중립되는 확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위해성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기술들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기술을 도입해서 이제 쓰레기를 줄이려고 이제 노력을 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먼저 투자를 막 하고 있다. 투자를 매년 이렇게 정부가 늘려가지고 해양 쓰레기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기술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쓰레기들을 잘 줄이거나 사전에 차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R&D 투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결론을 내자면 이제 이 해양 플라스틱이라는 게 결국은 이 해양을 포함하는 해양 환경 중에 버려진 잔존의 고형 유기화 합성수지 이거를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쓰레기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해양 쓰레기 중에 80%가 바로 이런 플라스틱이다.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을 인간들이 이것들을 줄이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런 동물들이 또는 해양의 어떤 바다 생물이라든지 물고기들이 이런 쓰레기들, 이 플라스틱에 오염이 돼가지고 그대로 다시 인간이 그런 그 생물들을 다시 먹음으로써 플라스틱이 다시 인간의 몸에 쌓이는 그런 이제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결국 이 플라스틱을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 플라스틱을 이런 쓰레기들을 유입 분포를 탐지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쓰레기를 수거해서 이미 해양에 버려진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쓰레기를 수거한다거나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잘 평가해서 이러한 쓰레기들이 바다에 버려지지 않도록 한다거나 이런 위해성이 높은 플라스틱들은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전 지구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결국은 바다가 오염되고 많은 생물들이 영향이 받고 생태계가 파괴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시 인간이 그거를 피해를 받을 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활동들을 개인도 이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플라스틱이 최대한 이 플라스틱을 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